자, 교재 25쪽이 되는데요. 노트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이면지 같은 거. 지금 계획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할 테니까 그거는 필기 딱 해서 여러분 체크 25쪽에다 딱 나중에 붙여 놓으시면 돼요. 계획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계획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비구속적 계획. 자, 그럼 비구속적 계획하면 우리 과정에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하고 기본 계획을 말해요. 그럼 광역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하면 무슨 절차 나오냐면 승인이 나오죠.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구속적 계획인데 대표적인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이렇게 나와요. 요 계획은 절차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2반에서 결정 절차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계획은 공법에서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비구속과 구속 두 개밖에 없어 계획 자체가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첫째 수립 이렇게 나오죠. 수립. 두 번째는 승인. 세 번째가 공고 열람. 필기 나중에 하시고 안 지울 거니까 나중에 필기하든가 사진 찍든가 딱 간단하게 하시면 돼. 그러면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이렇게 나와. 그러면 구속적 계획인 관리 계획을 만들 때는 수립 대신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2반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저쪽은 승인인데 이쪽은 결정하고 여기다는 고시 이렇게 나와. 세 번째는 열람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비교해 보세요. 저기는 승인만 했고 그 뒤에 뭐 했나요? 공고열람을 해서. 저기에 있는 공고나 고시는 같은 뜻이에요. 공고나 고시가. 그러면 같은데 왜 저기는 뭐 나중에 했냐면 그 공고라는 게 알린다는 뜻이야. 알린다. 그럼 비구속은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는 결정과 동시에 우리 국민을 구속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알려줘야 돼. 그래서 차이점이야. 저기는 공고를 나중에 하고 여기는 고시를 바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고시했으니까 끝에 저기는 공고 열람했지만 여기 했으니까 뭐만 열람만 이렇게 나와.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비구속은 국민을 구속하니까 여러분한테 의무 준다는 걸 빨리 알리는 거지. 빨리 알리기 위해서 바로 고시하고. 저거는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어. 뭐 법으로도 2년 이런 게 없어. 그냥 나중에만 알려주면 돼. 언젠가는. 여기는 결정과 동시에 알린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차이점이에요. 그럼 아까 수립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광역으로 해봐. 광역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죠. 이게 주로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수립할 수 있느냐? 국장이 수립해. 그래서 공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원칙에는 없어. 항상 지자체가 하는 게 원칙이고 장관은 예외로 돼 있어. 아까 무슨 계획처럼 국가계획 그러면 장관이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지문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원칙 써놓으면 장관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인을 신청해. 그러면 신청하면 이제 맞춰봐요. 시장 군수일 때는 누가 승인하면 돼요? 그렇지. 도지사. 시도지사면 국토부 장관. 그럼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니까 승인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인권에 예외로 항상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시장 군수 그럼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시험장 가서 외울 필요는 없어. 외워갖고 갈 필요는 없어. 그냥 시험에서 맞추면 돼. 시장 군수 수립 이렇게 써 있는데 국장 승인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런데 신경 안 써도 돼. 행정청 개념만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승인을 해주면 돌려보내는 걸 송부라고 표현해. 그러면 이제 이 송부는 누구한테 하냐면 협의한 사람하고 수립한 사람에 보내라 이렇게 말해. 근데 이 수립자가 받아서 공고일람한다 이 뜻이야. 근데 공고일람도
수립자 중에서 항상 원칙이라고 해야 돼. 원칙적 수립자 이렇게 나와.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국토부 장관이 공고 열람 그러면 돼, 안 돼? 틀렸지? 그게 나와 시험에서.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여 열람한 이렇게 나면 무조건 틀렸다 찾아야 돼. 그러면 시장군 수면 맨 밑에 누구야? 시장군 수. 맨 위가 시도지사면 맨 밑에 시도지사야. 그러니까 순서가 돼 있지. 행정 공법상의 계획은 만드는 사람 나오면 그 윗사람 나오고 다시 누구 만드는 사람 이렇게 나와 순서가. 아셔서 시장군수 그러면 도지사 윗사람 다시 밑에 누구 시장군수. 저 위가 시도지사면 국토부 장관 다시 시도지 이렇게 돼 있어. 원리가. 아셔서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과정만 알면 다 풀게 돼 있어. 근데 우리 공부 못하는 사람 그 절차를 모르잖아. 일일이 이걸 외우는 거야. 외우니까 머리가 터지지. 터지고 외워지지도 않아 이 자체가. 원리파악만 하면 공법이라는 게 행정법이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수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 이렇게 나와. 수립하려면 기초조사를 하게 돼 있어.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 이렇게 나와. 그래서 모든 공법상의 계획은 맨 처음에 계획 만들어 그럼 뭐하고 먹었죠? 기초조사, 의견청 이게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때 의견 청취는 이렇게 물으면 그게 이제 나눠져. 주민과 지방의회 이렇게.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절차를 묶어서 부를 때는 수립 절차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수립은 계획을 만드는 사람이고 만드는 절차는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신청 받으면 승인권자는 승인하려면 협의와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승인 절차 이렇게 말해. 승인 절차. 요게 계획 만드는 절차 이게 다야. 그럼 여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입안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기초조사 이렇게 나와. 기초조사. 그럼 다음에 또 뭐 나와야 돼? 의견 청취 이렇게 나와. 다시 의견 청취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야? 주민과 지방의회 똑같은 문장이.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물으면 절차는 이때는 무슨 절차 그러면 돼? 입안 절차 그러면 되는 거야. 이름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수립을 여기는 뭐라고 그래? 입안 그랬지. 그래서 수립 절차를 여기는 입안 절차 이러면 돼. 그러면 결정고시 하라 그러면 결정할 때도 똑같이 뭐하고 뭐 할 것 같아? 협의와 심의 거쳐라 이렇게 나와. 그럼 저기는 협의 심의를 무슨 절차라고 그랬어? 승인 절차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결정 절차 그러겠지. 그러면 지금 양쪽 비교하니까 절차가 같아 달라? 똑같아. 비구속이든 구속이든 절차는 똑같은 거야. 그 대신에 만드는 사람 이름이 달라질 거고 용어가 달라지는 거지. 수립이냐 입안이냐 승인이냐 결정이냐 공고열람이냐 그냥 열람 이거만 달라지는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야. 내용 자체가. 이게 행정법상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공법상에 여러분들 계획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내용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구분을 못하고 막 달달달 암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양쪽에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지난주에 우리는 비구속은 뭐 한다고 그랬나요? 공청회 기억나? 지난번 행정계획 했잖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올까? 공고열람 이렇게 나와. 이거 차이 하나야. 내용은 똑같은데 차이점을 물으면 공청회인지 공고열람 이거 차이야. 그럼 시험에서 여기다 공청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저쪽에다 공고열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똑같아. 그거 차이야. 문제 내는 게. 그러면 이 절차 문제는 시험에서 꼭 한 개씩 나와. 한 개씩이. 근데 이놈만 보고 딱 하면 지금도 맞출 수 있어. 누구나. 그럼 이제 공청회가 들어가면 뭐가 차이점이 생기냐면 여기는 플러스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공청회는 누구하고 누구? 주민과 전문가 이렇게 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봐. 어디서 공청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면 되잖아. 장소에. 그럼 누가 나와 있어? 전문가가 먼저 나와 있지. 만약에 재개발 때문에 공청회 하잖아. 그럼 재개발에 관련된 대학 교수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번 재개발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달라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손 들면 되잖아. 나 의의 있다. 그러면 손 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구두로 의견을 듣는 거야. 구두로. 그럼 여기에 공고를 하면 뭘로 듣는다고 그랬지? 서류로 이 차이지. 이거야, 이거 차이. 그러니까 여기는 구속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뭘로? 서류로 내야 돼. 저기는 비구속이니까 말로 해도 상관없어. 왜? 우리하고 상관없는 계획이잖아. 우리 구속에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구두로. 여기는 직접 하니까 서류로 그 차이를 말해. 큰 차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초조사 이렇게 물으면 기초조사는 다른 뜻 없고 필요사항 조사하고 측량한다. 이게 기초조사야. 그러니까 조사한다 그 말은 조사하고 뭐 한다? 측량한다. 요거 하나만 딸랑 외우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 하는 방식은 신문에 뭐 돼 있다? 공고됐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가 나온 거야. 맨 밑에 하단에. 그럼 거기 날짜 적혀 있고 장소 적혀 있으니까 말로 가서 의견 들으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방의회 그러면 지방은 저기 있는 수립자만 알면 돼. 시장군수 그러면 어디 의회야? 시군의회 그러면 되겠지.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의회 이러면 돼.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거 없잖아. 시장군수인지 시도지사님만 찾으면 요거는 해결되겠네. 우리가 그래서 첫 시간에 국가가 있고 지방이 있다 행정지 구분한 이유가 그거서부터야. 그러니까 지방하면 시도 시장군수니까 저기 이름 보고 여기다가 이름 갖다 쓰면 된다 이러시면 돼. 자 그러면 수립 절차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승인 신청하면 승인할 사람들은 협의 심의 거쳐라 이렇게 나와. 이제 협의부터 배워. 협의는 여기에 따라 달라져. 색깔이 지금 들어갔어. 그럼 도지사 갈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나와.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하잖아. 그럼 관계하고 중앙자가 들어가. 중앙행정기관 장.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지 장관이 할지 구분이야. 장관이 할 때는 항상 뭐 들어간다? 중앙. 행정 앞에 중앙자가 들어가. 그러면 장관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이 누구였지? 국토부 장관을 뺀 장관. 기억나? 18개 부 중에서 17개 장관을 지칭할 때는 관계 중앙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말은 국토부 장관 뺀 장관이야.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장관들.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은 뭐냐? 모든 행정청이야.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행정기관장은 모두가 돼. 모두가. 그러면 어느 게 더 포괄적이야? 관계 행정 그게 포괄적이지? 그럼 이제 해봐. 도지사가 하는 거야. 도지사가 할 때 바다에 관계된 행정청 누구야? 해양수산부잖아. 자 여기에 울산시에 관계된 행정청이야. 그럼 누구야? 울산광역시장 그러겠지. 자 어디 군에 관계된 행정청이야. 그러면 군수 그러겠지. 그러니까 모든 행정청이 되는 거지. 근데 중앙자가 붙으면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장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법은 이걸 구분해. 근데 하위법에 가잖아. 구분 안 해. 왜? 이건 첫 번째만 구분하는 거지. 하위법은 무조건 뭐로 나오냐? 관계행정으로 쓰면 끝나. 그럼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장관이든 도지사든 관계행정 그러면 어떻게 돼? 다 포함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의 공부야. 심의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공법에서는 뭐 심의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심의기구는 무조건 무슨 위원회로 돼 있어. 그러니까 공법상의 위원회는 무슨 기구야? 심의기구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에서 검찰 인사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법무부에 뭐 있어?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전부 심의기구야. 심의기구. 그러면 자, 이 심의기구가 위원회인데 왜 국토계획법에는 위원회 앞에 요게 들어갔느냐? 원래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계획의 이름이 전부 공통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 도시계획이라고 돼 있지? 광역도시계획. 기본하고 관리계획 합해서 뭐라고 불러?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전부 계획 이름 뭐야? 도시계획이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야. 그럼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도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야. 왜냐?
국토개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위원회도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위원회 앞에 이름이 붙어. 저기 도지사가 하면 중앙이라고 붙여야 돼? 지방이라고 붙여야 돼? 그렇지. 그럼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와. 그럼 장관이 할 때는 중앙 그러겠지. 이게 공통이라니까.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 돼. 자, 심의할 때 지자체가 할 때는 어디라고 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이 나오면 중앙도시계획 이렇게 나와. 협의할 때도 그냥 지자체이면 관계행정. 장관이 나오면 관계중앙행.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다 끝났잖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송부할 때 주의하라는 얘기야. 송부할 때는 누구하고 누구한테가? 협의하고 심의한 사람이야. 그럼 지금부터 잘 봐. 도지사가 승인했어. 도지사가. 그럼 누구한테 보내? 여기 누구야? 관계행정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 그럼 여기 누구야? 시장군수 이래야 되겠지. 그럼 다시 바꿔.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여기 누구야? 관계중앙행정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는 시도지사. 그걸 찾아내야 돼. 이거 찾는 거는 문제없네. 요걸 낼 때, 송부할 때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도지사는 승인한 경우 누구누구한테 송부한다 이렇게 나와? 관계행정기관장, 시장군수에게 송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국장으로 바꿔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누구한테?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 이렇게 나오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외우는 거 아니잖아. 저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요렇게 해서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시험장 가면 그렇게 나오고, 그때 이제 수립자가 받아서 뭐 한다? 공고일람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게 바로 비구속적 계획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관리 계획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봐요. 입안자를 좀 미리 할게요. 좀 이따 할 건데 미리 해드릴게. 원칙은 특, 광, 시장, 군수 이렇게 나와. 왜 그러면 도시군이라는 게 뭐를 말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잖아.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장이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맞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얘기야. 그 사람들이 관리계획을 만들 때 관리계획만큼은 항상 몇 가지? 6가지를 말하 이렇게 돼 있어. 6가지에 대한 입안 결정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하는데 예외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여기는 이제 왜냐? 항상 걸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울산광역시하고 옆에 경주시하고 뭐 하다 보면 걸쳐 안 걸쳐? 걸치겠지. 그럼 이제 걸칠 때 행정구역이 같은 도는 누가? 도지사. 시도가 다르면 국장. 그거야. 아까 우리 공법 무조건 도지사 국장 나오지. 같은 도 그러면 도지사. 도가 서로 달라 그러면 국장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실행을 하다 보니까 걸치는 부분을 대비해서 도지사나 국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사람들이 입안을 한다. 결정고시 누가 하느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결정고시도 원칙은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고 예외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2가지 나와. 그러면 여기서도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저기도 수립했으면 뭐 했어? 승인 신청 그랬지? 그럼 여기는 무슨 신청이야? 결정 신청 그러겠지? 이름 바꿔야 되니까. 저기는 수립했으면 무슨 신청? 승인 신청. 여기는 무슨 신청? 결정 신청 그러겠지. 이름은 똑같이 신청인데 이름 바꾸는 거야. 승인할 때는 승인 신청, 결정할 때는 결정 신청 그러면 돼. 그러면 누가 신청하는가 봐요.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신청할까? 도지사겠지. 그러니까 공법이 이거라니까. 시장군수는 무조건 누구한테? 도지사 이거야. 시장군수가 무조건 누구? 도지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군수는 모든 권한이 없어. 만드는 권한은 있지만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해 준다 이런 식이 돼. 그런데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직접은 나머지 사람. 이 사람들은
본인이 입안해서 바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어. 자 봐. 특별광역시장이니까 도지사 앞에 시 여기 누구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은 입안하면 바로 뭐 할 수 있어? 바로 결정 이렇게 할 수 있지. 서울특별시장도 입안하면 바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군수는 권한이 없지만 나머지 사람은 권한이 있는 거지. 그러면 도지사 그러면 도지사, 국토부 장관, 국토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신청은 누구만? 시장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시장군수는 신청하고 나머지는 직접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정고시 한다 끝났어. 근데 이 도지사 이 사람들은 대도시에는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원래 시장 중에 모든 시장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지만 자 포항시장, 김해시장 이런 사람들은 대도시지. 그럼 직접 뭐 한다? 결정해. 그러니까 포항시장 입안했다. 포항시장 바로 결정. 김해시장 입안했다. 김해시장 바로 결정. 그럼 경상도는 그거밖에 없어. 수도권은 대부분이 다 대도시지. 서울 주변에 있는 시는 전부 뭐요? 50만 이상 다 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다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외 쪽에 뭐가 있냐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시험에 딱 나와. 그거는 딱 한 가지를 말해. 일단 혹시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억나시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었지?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적어줬지? 계획적 개발 기억나? 계획적 개발. 그럼 계획적 개발 빨리 해야 돼? 나중에 해야 돼? 빨리.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해 놓고 다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바로 해줘 안 해줘? 또 안 해줘. 그럼 또 시간이 늘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만큼은 관리계획 6가지 중에 요거 하나만큼은 누가 직접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맨날 내겠지 이런 거를. 야? 그렇게 문제야. 관리계획은 몇 가지? 6가지인데 6가지 중에 하나가 요거야 지금. 요것만큼은 시장군수가 뭐 한다?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 빼고 결정권자는 누구야? 시도, 대도, 국장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게 있어. 자, 비구속은 오늘 끝나면 이걸로 끝나.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어. 근데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이제 공법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야, 나중에. 요건 그냥 암기해 놓으면 끝나는 거야. 자, 같이 해봐. 자, 원칙적 입안자, 그럼 어떻게 나와? 특광시장, 외울 일이 뭐야? 도시군이니까 특광시군의 장이니까 특광시장군수가 당연히 만드는 게 원칙이겠지. 근데 여기는 예외로 누가 있다? 도지사, 국장. 이유는 걸쳤다 생각해. 같은 도에 걸쳤다. 누가? 도지사. 도가 서로 다르다. 국장 이러면 돼. 그 사람이 그래서 입안자가 돼. 그러면 결정권자 그러면 다 외워. 시도, 대도, 국장. 시도, 대도, 국장. 왜 이거 외우느냐? 요놈 외워놓잖아. 그럼 나중에 도시개발법 가면 저 사람이 이름 바뀌어서 지정권자로 나와. 여기는 결정권자지. 그때 가면 지정권자. 이름 한 글자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워야 될 이유가 앞으로 써먹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청 외우고 싶거든. 요놈 딱 머릿속에 외우면 그걸로 끝나. 나머지는 외울 게 아무것도 없어져. 요놈 갖고 이제 응용하는 거야. 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우는 거고 뭐 지금 외우라고 그래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이제 결정이 되면 돌려보내겠죠. 그래서 열람 누가 하느냐? 그럼 여기도 똑같아. 원칙적 입안자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지난번에 도지사로 문제가 나왔어. 도지사가 열람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도지사는 예외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애워놔야 이제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밑에는 원칙적만 해. 근데 저쪽은 도지사도 가능하잖아. 왜? 도지사가 원칙적 수립자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뭐예요? 예외적이에요. 예외적. 그러니까 도지사는 절대 할 수 없어. 무조건 누구만? 특광시장군수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좀 외우셔야 돼.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 그러면 똑같아. 저기랑 뭐 하면 돼? 필요한 사항 조사 측량한다. 여기 보시고 필기 나중에 하라니까. 필요한 사항 조사 측량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의견 들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와? 공고열람. 그 밑에 이 공고는 신문에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나와. 14일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날짜 줄 테니까 그 날짜에 서류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의회. 그럼 여기도 지방의회니까 이름 따면 되겠네. 자, 울산광역시장이 그래서 그럼 누구야? 울산광역시의회. 남구청장이 그래서 남구청장의회, 그러니까 남구의회 이런 식이겠지. 그러니까 저기 이름 갖다 지방 이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협의회 심의는 이제 안 해도 알겠네. 응? 자, 원칙적인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여기 뭐가 나올까? 관계행정. 장관이 하면 관계중앙행정. 그러면 시도지사가 심의 그럼 뭐라고 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이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어려워 쉬워? 쉽지? 한 문제짜리 한 문제.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니까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체계만 잡을 줄 알고 그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돼. 외우는 게 아니지. 시험장 가서 이걸 눈으로 보고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게 나온다. 이걸 찾는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배워놓잖아. 공법에 협의 나와. 이 용어는. 그럼 어디 가든 똑같아. 지자체가 협의 그럼 어떻게 나와? 관계행정. 장관이 협의 그러면 관계중앙행정. 심의 똑같아요. 자, 지자체가의 지방, 장관의 중앙 어디나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첫 주에 한번 요거만 배워놓으면 앞으로 공법적인 모든 용어는 똑같이 나와 이제. 그래서 공부하기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체계만 딱 잡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혼자 읽어도 돼, 이 자체를. 그래서 그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자꾸 눈으로 보면서 이걸 익힐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좀 이따 책으로 딱 밑줄 그어주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끝나는 거지. 따로 외울 것도 없어 지문에. 자, 문제는 뭐냐? 무슨 용어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용어 중에서 헷갈리는 용어가 있는 거야 지금. 공고하고 고시라는 용어가 나오지. 아 이거 별표야. 좀 이따 이거 반드시 적어서 정리하셔야 돼. 공고고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뜻이 같은 거야. 응? 법률에서는 공고한다, 고시한다 뜻이 같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알릴 때 법률 용어는 두 가지를 써.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써. 그런데 알릴 때 혹시 여러분들이 알릴 때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말로 알릴까? 무슨 서류를 갖고 알릴까? 서류 갖고 알리겠지. 그걸 매체라고 그래. 그 매체가 두 가지가 있어. 관보와 공보 이렇게 말해. 요게 뭐야? 보자가 신문할 때 무슨 일보 그러잖아. 신문 같은 거란 얘기야. 그래서 혹시 벼룩신문 보셨어? 교차로 같은 거 보셨어? 그 정도 크기야. 공보라는 건. 관보는 여러분 책만 해. 그래서 책만 한데 거기에다가 내용을 알리는 거야. 그럼 이 알릴 때 관보는 장관들이 국민들한테 알릴 때 쓰는 건 뭐야? 관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알릴 때는 공보라고 그래. 그래서 울산에도 공보가 있어. 울산시보 이렇게 돼 있어. 공보라고 써진 게 아니라 시보 이렇게 돼. 그럼 군에 가면 뭐라고 될까? 군보 이렇게 되겠지. 이게 공보야.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있을까 이게?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우리 그 벼룩신문처럼 꽂는 데 있잖아. 거기면 있어. 울산시보 무슨 구보 이렇게 돼 있어. 그거 보면 그걸 관보다 공보 이렇게 말해. 그럼 다시 알리는 사람이 장관들일 때는 뭐를 갖고 알려줘? 관보를 갖고 알려줘. 그럼 지자체장일 때는 뭐를? 공보. 그럼 여러분 책에 좀 있다가 공보에 의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지자체가 알린다 그 말이겠지. 관보에 의한다 그 말은 장관이 알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알리는 행위가 똑같은데 왜 이거를 따로 구분을 할 거냐 그 말이야. 알리는데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야. 이 공고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항을 알릴 때는 공고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린다. 그럴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알려줘. 그럼 잠깐 해봐. 오늘 공사가 끝났어. 근데 울산광역시 오늘 알려주려고 그래. 끝났다는 거. 그러면 공고할 것 같아? 고시할 것 같아? 공고 그러겠지. 오늘 끝났으니까. 근데 뭐를 지정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효력이 있어야 돼.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고시한다 이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로 끝나거나 잠깐 동안만 알려줄 때는 공고 이렇게 말해. 오랫동안 알려야 될 것 같아. 그때는 고시 이렇게. 또 하나가 구속력이 없는 사항. 요거를 알릴 때는 공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알릴 때는 고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 해봐. 지금 요건 구속력이 없지. 비구속이니까. 그럼 알릴 때 뭘 썼어? 공고 그랬지. 요건 구속력이 있으니까 뭐야? 고시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쓰는 용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구속에다는 고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틀렸다는 아닌데 정확하게 구분하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공고 그러면 일시적이거나 구속력이 없을 때는 뭐라고? 공고 이렇게 알려. 근데 구속력이 있거나 오랫동안 알려야 되겠어? 그러면 고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용어가 알면 쉬워져요. 문장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열람이다 또는 공람이다 이런 말을 써. 이것도 같은 말이야. 이거는 보여주는 걸 말해. 보여주는 거야. 누구한테? 공법이니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알린다.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보여준다. 누가? 행정청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보여주는데 왜 이걸 또 구분하느냐. 열람이라는 건 단순하게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보여주는 것은 열람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청 그러면 정문 있고 담벼락 옆에 뭐 있어? 게시판 붙여놨지. 거기를 통해서 보여줄 때는 열람 이렇게 말해. 그럼 공람이라는 말은 공적인 서류를 통해서 보는 건 공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긴 상관없이 해봐. 자, 우리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게 공적 서류야, 사적인 거야? 공적 서류지. 그걸 보는 걸 뭐라 그래? 공람 이런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행정 계획이 만들어졌어. 그럼 계획이 만들어진 걸 게시판에서 보는 거는 열람, 서류로 보는 거는 공람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공적인 서류는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는다든가 복사를 할 때 뭐가 들어가? 수수료가 들어가겠지? 그런 거는 공람이다. 이렇게. 그럼 게시판은 거 보는 거 돈 내 안 내? 안 내는 거지. 그래서 열람 공람. 그럼 이제 쭉 이제 해석해봐. 이쪽에 와서 계획 만드는 거지. 수립이란 말이 계획 만든 거야. 만들었으면 윗사람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이제 해석해봐. 알리고 보여준다 그 말이겠지.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야? 알리고 보여준다 그 말이야. 뜻하셔서? 그러면 이때 이 공고를 관보해야 할까? 공보해야 할까? 공보겠지. 왜 공보야? 원칙적 수립자는 누구야? 지자체잖아. 그래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돼. 지자체잖아. 그럼 뭐 공보 그래야 되겠지. 그럼 여기 해봐. 이 고시는 관보나 공보에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관보나 공보에 할 수 있다. 맞지? 왜? 장관도 있잖아. 장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관보 공보. 저기는 장관이 해 못해. 못하니까 거기는 공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보여 답이. 무조건 끝에 가서 열람한다 그러면 원칙적인 사람만 하라 그랬잖아. 장관이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나와? 공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는 분명히 장관이 있으니까 뭐 관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구분할 것 같아요 이제? 응? 용어 다시 해봐. 수립은 뭐야? 계획 만들면 윗사람 뭐 승인 확인받고 돌려보내주지. 그러면 수립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알리고 보여준다. 근데 알릴 때 뭐를 갖고 알려주냐? 그러면 장관이냐 지자체냐 보면 돼. 지자체는 뭐를 갖고? 공보를 갖고. 장관일 때는 관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계획 만들었어. 결정하고 알리겠지. 알리고 보여준다. 그러면 되겠네. 그치? 물론 알겠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공고일람이잖아. 응? 근데 여기는 어디다 했어? 신문에. 저기는 공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울 때 공고일람 나오면 관보 이렇게 공보 이러지 말고 어디다 할 거냐를 봐야 돼. 지금 누구의 의견 들어? 주민. 그럼 우리 주민 의견 들을 때 여기다가 알리면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어차피 우리 관보 공보 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의견 들으려면 관보 공보보다 어디에다? 신문에 알리는 게 더 잘할 거 아니야. 그 차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가 써져서 누구 나오면
주민 나오면 공보 관보가 아니라 뭐요? 신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것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용어가 똑같이 공고일람 써놨는데도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는 관보 공보다는 어디가? 신문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신문 이렇게. 그리고 날짜는 똑같아. 열람하면 전부 똑같이 14일 이상이야. 여러분들 이제 배운 거 한번 응용해봐. 어떤 계획을 허가받거나 인가하려고 그래. 요건 알겠지? 사적, 공적이야. 그러면 이런 거 하려면 반드시 앞에가 주민 의견 청취가 나와. 그러니까 허가나 인가할 때도 뭐 나와? 주민 의견 청취가 나와. 그러면 계획 만들 때도 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주민 의견 청취가 시험에 몇 번 나올 것 같아? 4문제 나와. 4문제. 이 의견 청취만. 그걸 여러분이 다 배우고 가는 거야. 그럼 어려울 것도 없어 지금은. 자 지금 봐봐. 계획 만들 때 뭐? 주민 의견. 저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할 때? 허가 인가할 때 의견 청취 나와. 그러면 또 하나 왔네 답. 그때 의견 청취니까 뭐라고 나올까? 공고, 열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 어디에다? 신문에다. 날짜 며칠이야? 14.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은 무조건 어디야? 공고, 열람, 날짜 며칠? 14일이 똑같아. 공법은 이게 통일되어 있는 거야. 통일.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 부분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원리만 2개만 딱 알면 모든 공법의 개념 끝나. 자, 구분하시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필기 하시도록 하고 지금 요 내용을 책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할 테니까 어디에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볼게요. 먼저 25쪽. 수립 절차 나와 있나요? 그럼 수립 절차니까 1번 기초조사 체크하고. 체크는 이거야. 체크하라 그러면 번호 앞에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리고 첫 줄에 이제 밑줄 그어요. 첫 줄에다 첫 줄 끝부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셋째 줄로 내려와. 셋째 줄 끝부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기초조사 그래.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밑줄 안 그어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구부터 외우는 거야.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 공부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필요한 거 뭐 하라? 조사하고 측량하라.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인구조 이거부터 나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 공청회 개최 체크하고. 그러면 첫 줄 끝부분 밑줄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누구와 누구의 의견 들어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공청회가 들어가면 주민뿐 아니라 누구까지? 전문가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자, 그럼 공청회 됐고 다음 페이지에 이름도 지자체 의견 청취 그러면 틀려. 지방의 의견 청취가 맞겠지. 자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 수립 시 첫 줄 끝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나 시군의 의회와 그리고 끝줄로 봐봐. 의회와 뒤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누구의 의견이야? 지방의 의견 들어 그 말이겠지. 그 다음에 거기다 시장군수는 동그라미를 해. 시장군수는. 왜냐?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여기 봐봐요. 항상 의견 들어가면 지방의회지. 여기도 지방의회지. 맞죠? 원래 계획은 지방의 의견이야. 그런데 요 뒤에가 지금 시장군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요거는 광역에만 있어. 광역에만. 다른 계획에는 없어. 그래서 특이한 경우야. 근데 요걸 시험에 냈어. 근데 지금부터 외우지는 말고 나중에 7월 달에 하면 다 알려줘. 다시 공부할 때. 기본으로 지방의 의견 듣는 것까지가 원칙이야. 근데 무슨 계획에서는 광역에서만 누구의 의견도 시장으로 의견 들어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기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동그라미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중요했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내가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그건 뭐야? 시험에서 그걸 써먹는 거야. 동그라미 해놔라 그러면 그건 시험에서 써먹는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체크를 잘해. 지금은 체크하는 게 중요해. 밑줄 그어라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해라 하면 동그라미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그놈만 딱딱딱 체크해서 공부하시면 끝나. 그 다음 쭉 내려오면 4번 번호 승인 있나요?
그 승인해서 자 동그라미 1번 들어갈게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까지만 읽어요. 그때 두 줄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잖아.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줄 끝으로 내려가. 변경할 때 승인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줄 끝부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있나요? 그러니까 국장이 승인하려면 뭐 했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뭐 거쳤다? 심의 거쳤다. 읽으면 알겠잖아. 자, 그거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하려고 그래. 그럼 도지사는 둘째 줄.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되나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돼? 그 다음 송부. 국토부 장관은 그랬어. 그럼 국토부 장관은 둘째 줄 누구한테 송부해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 그 다음 줄 도지사 그랬어. 그럼 도지사는 그 다음 줄 누구? 관계 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에게 송부. 마지막 공고일랑. 자, 서류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거기에 지문에 봐요. 뭐에 게재한다? 공보라는 말 나오잖아. 공보. 지자체니까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하라 이렇게 나와. 내가 숫자 일치 안 해드려서 숫자는 지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용어만 공고 열람했다. 답을 찾았고.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절차가 끝났어. 그러면 기본계획 다음 차 넘겨보세요. 기본계획에 먼저 절차 설명할게요. 30쪽으로 넘겨요. 30쪽에 넘기니까 또 수립 절차 나오나요? 그럼 수립 절차 기초조사 체크하고 그러면 기초조사 첫 줄 끝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하고 마지막 줄 한 줄 건너뛰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청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3월에다 써요. 3월이라고 써놔. 그리고 2번 공청회 개최 체크하고 그러면 공청회 개최도 둘째 줄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하고 마지막 줄 신문에다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 날짜는 외울 필요 없어. 어디에 공고했어? 신문에 공고했다 그 말이겠지. 신문에 공고했어. 3번 지방의회 의견 정치. 그러면 지방의회니까 자 둘째 줄 끝에 아니면 셋째 줄에 군의회의 의견 들어라 이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이름에 따라서 특별시장 그러면 특별시의회, 광역시장 그러면 광역시의회, 군수 그러면 군의회, 그 지방의 의견 듣는 거지. 그 다음 이제 거기에서 기본계획 확정과 승인 이 말이 나와.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요. 이제 요거는 이제 광역이에요. 광역. 기본계획에서는 수립자가 딱 요 사람만이 수립자야. 기본계획은. 그러면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 신청해야 되겠지? 누구한테? 도지사.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게 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장 군수는 신청해서 누구한테? 도지사 이렇게 나와. 그런데 앞에 특광이 나오잖아. 그럼 특광을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람한테 뭐 받아야 돼? 승인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특광일 때는 바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아까 여기 마찬가지지? 특광 그럼 어떻게 해서 바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마찬가지야. 어느 법에서든 특광이라는 징후로 나올 때는 승인 신청, 결정 신청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본인이 바로 확정. 이것만 주의하면 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특광시장 군수는 수립하여 도지사 국장의 승인 받아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찾아내야 돼. 특광자가 들어갈 때는 승인 같은 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거 하나 차이야.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양 반달글 이번에 특, 광, 특 이렇게 들어있지? 그러니까 무슨 자가 들어가 있어? 특이나 광자가 들어가지. 이해가 되셨나? 다이 울려 과정과 특자나 광자가 들어갈 때는 끝 문장 뭐라고 돼 있어? 확정 이렇게 돼 있지. 하나 됐나요? 그러니까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안 받고 본인 스스로 둘째 줄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2번에 와서 시군일 때는 3번으로 내려와. 시군이면 협의 심의하라 이렇게 나오지. 누가? 도지사가겠지. 시군에서는 누가? 도지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다음 장 송부공고엘람. 특방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자 누구한테 보내? 관계행정에게 보낸다. 자기한테 보내 안 보내? 자기한테는 안 보내겠지.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또 열람한다. 그럼 도지사 쪽은 도지사는 승인하려면 두 군데 보내야 되겠네. 자 도지사니까 누구한테 보내? 관계행정기관장 시장군수에게 보낸다. 그럼 시장군수가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한다. 되나요?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정했어. 이 사람이 확정할 때는 보낼 때 자기한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겠지. 그때는 여기야만 보낸다는 얘기잖아. 근데 도지사 갈 때는 똑같이 두 사람 보낸다. 그 내용이야. 거기에 써진 게. 그리고 밑으로 가면 기본계획 정비에서 타당성 검토 있나요? 야, 타당성 검토 몇 년? 5년마다 이렇게 나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반영대상하고 나오나요? 이거 읽으면 알아.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야.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해드렸어. 그럼 또 페이지를 넘겨서 관리 계획도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해드릴 테니까 자, 관리 계획은 어디로 넘기시냐면 38쪽 넘겨보세요. 38쪽에 5번 입안 절차 이렇게 나와요. 입안 절차 1번 뭐 나와? 기초조사 나와. 그럼 기초조사만 체크해. 그리고 기억에다 3월 써. 기억에다 3월. 니은에다 5월 이렇게 써놔. 요거는 그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볼 필요 없어. 그럼 오른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주민의견 청취 나오나요? 그때 기억. 자, 기억에서 첫 줄.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누구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렇죠? 거기까지. 원래는 거기에가 요런 말이 써 있어야 돼. 요 말. 공고 열람하여 주민의. 근데 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책에. 참 좋은 책이야. 아, 그리고 요 앞에 넘겨봐요. 앞에 맨 앞에 표지 넘겨봐. 표지. 내 이름 지우세요. 나 그거 쓴 적 없어. 내 이름 들어있잖아. 어? 나 이거 안 썼어. 손도 하나 안 봤어. 이 자식들 욕먹기 딱 알맞게 왜 이걸 넣어놨어? 나 이거 책하고 아무 상관없어. 다시 넘어와요. 39페이지 오면 다시 39페이지에 이제 3번 번호.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다 이런 실수 없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돼. 자, 3번 지방의 의견 청취. 그러면 지방의 의견 청취는 둘째 줄.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동그라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까지 동그라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게 시험 문제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걸 동그라미 하셔야 돼. 그래 놓고 또 책에 없어. 그래서 거기다 이걸 쓰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러분이 동그라미 이렇게 했어.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세 개를 말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거를 할 때만큼은 지방의 의견 드려야 돼. 그리고 광역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요런 것에 한해서만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돼. 이게 시험 문제야. 근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체계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요 지방의 의견 여기야 지금 관리계획.
그럼 지방의 의견 청취는 여러분 시험에서 모든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들으라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려. 6가지인데 6가지 아니잖아. 그래도 시험 문제라니까. 6가지 의견 듣는 게 아니야.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에서 광역하고 기반시설 위반한다. 이때만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 에? 엄청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지금. 무조건 관리계획은 여기가 시험 문제. 여기가. 지방의 의견 청취 여기가 시험 문제. 관리계획은. 근데 이 중요한 게 여러분 책에 없는 거야.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하고 내용이 밑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밑에가 없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잘 들어봐. 지금 여기 봐봐. 여러분 시험에서 개발제한구역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맞지. 개발제한구역 여기잖아.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이잖아. 그러면 다시 할까? 주거지역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 맞지? 주거지역 여기잖아. 그러면 기반시설 이렇게 안 나와. 도로 설치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맞지? 도로가 뭐요? 기반이잖아. 또는 뭐요? 광역이잖아. 이게 시험 문제 여기가. 그래서 지방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시험에 2가지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근데 그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시험 문제가. 구분해놔. 다음에 넘겨서 결정권자 봐보세요. 결정권자 아까 했던 거 얘기 읽을게요. 시도지사가 직접 써 있나요? 첫 줄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가 뭐에 따라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 그리고 셋째 줄에 누가 직접 결정?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때 박스 안에 가만 먼저 봐. 가가 뭐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문제겠지. 요것만큼은 시장군수가 어떻게 한다? 직접 결정한다. 그 다음에 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가가 뭐야? 가가 뭐야? 가 못 찾았어? 가 번호. 그래 이러니까 나쁜 책이야. 가를 못 찾아 우리 지금. 가가 어디 있는데? 박스 맨 밑에 있잖아. 박스 맨 밑에 그 가나 있잖아. 그게 좋은 책이야 나쁜 책이야? 나쁜 책이지. 무슨 가 번호가 어디가 있어. 나 번호가 어디고 못 찾잖아 우리. 가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장관이 위반하면 누구만이 결정해야 돼? 장관만이 결정해야지. 두 번째 무슨 구역? 개발장. 이거 중요해. 개발장구역. 그린벨트는 누가 위반을 하든 결정은 누가 해야 돼? 국장에. 그럼 해봐. 여기 봐봐. 울산광역시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이 그린벨트 지정하려고 위반했어.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 근데 뭐만큼은 그린벨트는 누구만이 해? 국장만. 왜? 그린벨트는 민감한 산이잖아. 그래서 민감한 산인 그린벨트 하나만큼은 무조건 결정권 누구한테? 국장한테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까지 밑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까지 밑줄 긋고 거기다 시 도지사 결정. 하여튼 이 책 정말 짜증나는 책이야.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시도지사 결정해. 시도지사가. 그러면 이제 국장이 하려면 앞에가 국가계획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책은 뒤에가 들어가 있잖아 또.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시험자가 딱 틀리기 좋지. 시가와 조정은 누가 결정해? 시도지사야. 근데 앞에가 무슨 계획이라고 들어가야 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이렇게 나와야 돼.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해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책을 좀 쓸 때 이걸 다 구분 좀 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보다 알아서 해라고 써놓은 책이야 이거. 수산이 뭐야? 수산이?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바닷속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누가 지정해야 돼? 해수부 장관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결정 절차로 넘어가요. 결정 절차에서 1번 관계행정기관 협의해놓고 기억에 A 나오나요? 거기 A에다 원칙 쓰세요. A 앞에다 원칙. 그 B에다 예외 쓰세요. 그래서 예외는 3월에 할 거예요. 원칙만 해. 오늘 배운 거니까. 자, 원칙.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누구하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내놓으세요. 니은으로. 그러면 국장이 결정하려면 어디하고 협의해요? 관계 중앙행정과 맨 밑에 줄. 협의한다. 밑줄 긋고. 다음 장에 심의. 기억 앞에다 원칙 적으세요. 그 셋째 줄에 다만 있나요? 거기다 예외 이렇게 쓰세요. 오늘 원칙만 배우세요. 원칙만. 시도지사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 지방도시 내 심의 거친다. 둘째 줄 끝에 시도나 시군에 두는 도시계획에 내 심의 거친다. 요거 하고. 니은에 보면 국장이 하려면 중앙도시 내 심의 거친다. 밑줄 긋고. 자, 결정고시 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자, 첫 줄 끝에 그 둘째 줄 끝에 국장은 어디에다? 관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나 어디에다?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그리고 송부열람. 국장이나 도지사는 서류를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만. 자, 거기까지 끊으시면 돼. 그래서 절차 문제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 그러면 기본하고 관리 절차는 이해하시겠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일단 필기하시고 이거 사진 찍던 거 하시고 여기는 남겨놓으세요. 여기는 지금 관리계획 내용을 배울 때니까 요거 남겨놓으시고 여러분 항상 계획할 때는 요 두 개만 딱 정리해서 요 두 개를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돼. 따로따로지만 책은 따로따로 들어있지만 계획만큼은 요거 한 페이지에다 딱 적어놓고 비교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요거는 정리 잘해서 뭐 가로로 하는 게 좋겠지. 한 장에다가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세요. 집에 가시면 가로로 적어야 돼. 가로로. 아니면 한 페이지 이게 나오게끔 해야 돼. 책 넘어가면 여러분 또 안 보이잖아. 한 페이지 이게 딱 나오도록 적으라는 얘기야. 그래갖고 딱 펴면 양쪽으로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게.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가 되지. 저 적는 것도 방법이 있어. 무조건 적는다가 아니야. 딱 페이지 한 페이지에다 들어가게 적어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훨씬 빨라.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안 봐도 돼 이거. 딱 한 번만 하시면. 자, 쉬었다 들어갈게요.